안녕하세요. 이번 주 의료 AI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의료 AI 헬스케어의 핵심은 의료 AI와 디지털 헬스가 실험실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보험 결제 모델, 국가 의료 시스템, 제약사 임상, 신약 개발 계약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주 의료 AI는 단순히 좋아 보이는 기술이 아니라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병원에서 쓰고 누가 임상시험에 넣고 누가 제약사 연구개발에 붙이는지가 드러난 주간이었습니다. 미국 CMS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디지털 헬스와 의료 AI가 실제로 비용을 줄이고 건강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ACC-ESS 모델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NHS는 에반의 AI 분류 도구와 AI 기록 보조 도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여기에 나테라는 시그나테라를 두경부도암 3상 임상 파트너십에 넣었습니다. 인실리코 메디스는 다케다와 최대 6억 달러 규모의 AI 신약 개발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의료 AI에서 진짜 봐야 할 변화와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섹터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CMS ACC ESS 모델 디지털 헬스가 보험 결제 실험 안으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미국 CMS는 ACC ESS 모델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에서 기술 기반 치료 옵션과 평가 기반 결제를 시험한다고 밝혔습니다. CMS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 모델은 오리지널 메디케어 안에서 고혈압, 당뇨, 만성 근골격계 통증, 우울증 같은 만성질환 관리를 대상으로 하며 26년 7월 5일부터 10년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CMS는 ACC ESS에 150개가 넘는 헬스케어 조직이 참여한다고 밝혔고, 이 모델은 기존 메디케어에서 기술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에 대한 결제 경로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디지털 헬스와 의료 AI가 정말 환자 건강을 개선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를 돈이 걸린 결제 모델로 시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 디지털 헬스와 의료 AI로 정말 이런 관리에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지, 효율이 더 높은지 이제 성과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성과를 달성을 해야 돈을 주고 그런 테스트를 하고 그런 걸 쌓아서 이제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이런 곳에도 적용되게 하려는 이제 초기 테스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의료 AI와 디지털 헬스의 가장 큰 문제였던 누가 돈을 내느냐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기술이 좋아도 병원이나 보험이 돈을 내주지 않으면 기업 매출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ACC-ESS 모델은 기술 기반 만성질환 관리가 실제 건강 결과를 개선하면 반복 결제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정책 실험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성장형 의료,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라든지 의료 AI는 이런 보험 수가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기도 어렵고 통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딘 건데, 이번에 이런 실험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은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죠. 더 쉬워지고. 그래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나 의료 AI 앞으로 어떻게 돈을 매기고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쪽이 계속 커나가다 보니까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이거를 해결책을 내놔야겠다라는 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리스크로는 이게 시작됐다고 해서 모든 디지털 헬스 기업이 바로 수혜받는 건 아닙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지급률이 업계 기대보다 낮고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은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소프트웨어 중심이고 의사 감독 구조를 효율적으로 붙일 수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템퍼스라든지 나테라라든지 힘스라든지 이런 곳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이고 의사 감독 구조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ACC ESS 참여 기업들이 실제로 혈압, 당뇨, 통증, 우울증 같은 지표를 개선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또한 CMS가 지급률을 조정하는지, 민간보험사들이 비슷한 성과 기반 결제를 따라오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모델이 성공하면 디지털 헬스 투자 논리는 가입자 수 증가해서 보험 결제 가능한 임상 성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민간보험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CMS 보험 수가가 결정되면 그거 따라서 민간 보험사들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규제 당국에서 보험 수가를 내주면 민간도 따라옵니다. 시간차는 있더라도. 다음은 NHS 앱 AI 도입입니다. 국가 의료 시스템에도 AI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NHS는 NHS 앱에 AI 분류 도구를 도입하고 AI 기록 보조 도구 접근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AI 분류 도구는 환자를 GP 진료, 약국, 응급실,
지역 서비스, 자가관리 지원 등 적절한 서비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 AI 기록 보조 도구는 진료 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요약해 의료진의 문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 AI 분류 도구가 향후 12개월 안에 20만 명 이상의 환자에게 적용되고 28년 4월까지 NH앱 전체 이용자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향후 3년간 100억 파운드 규모의 기술,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 개편 자금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의료 시스템이 AI를 병원 안 연구 도구가 아니라 환자가 직접 쓰는 앱과 의료진 업무 흐름 안으로 넣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료 시스템들은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국가 주도로 의료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조금씩 제 영상을 매주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게 의료 AI가 이제 진짜 실생활에 좀 가까워지고 정부나 규제 당국에서도 계속 접근하고 넣고 있구나. 대기업에서도 의료 AI는 하나씩 꼭 끼고 가고 있거든요. 이 헬스케어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I가 결합된다면은 지금과는 좀 다른 되게 혁신적인 뭔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신약이 됐든 의료 AI 섹터가 됐든 뭐 디지털 헬스가 됐든 결국에 좀 많은 것들이 되게 바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이 산업과 섹터에 주는 의미는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뉴스는 의료 AI의 채택 경로를 보여주는데 AI가 처음부터 의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환자 안내, 진료 전 분류, 의료진 문서 업무, 행정 부담 감소 같은 영역부터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운용 영역이 중요합니다. 병원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환자 안전과 업무 효율을 가장 먼저 봅니다. AI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개선하면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리스크 보자면 AI 분류 도구는 환자 안전과 책임 문제가 큽니다. 잘못된 안내가 나오면 진료 지연이나 부적절한 의료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소외, AI 판단의 투명성도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국가 의료 시스템에서 AI를 쓰려면 기술 성능뿐 아니라 의료진 감독, 책임 구조, 환자 보호 장치가 같이 필요합니다. 이 리스크는 매번 이 의료에 항상 따라옵니다. 환자 안전, 이 책임 구조, 이런 감독, 이런 개인정보, 이게 의료 쪽이 가장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비싼 거고요. 아직까지도 혁신의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지 못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 쪽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서 진짜 뭔가 확 바뀌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큽니다. 산업적으로. 지금 너무 구닥다리식이 많아가지고 옛날 방식도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실제 병원에 가보면 안내하는 의료진이라든지 간호사가 좀 적다라고 해요. 그런 간호사를 한 번도 안 보고 바로 의사로 직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신식의 병원도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워낙 큰 땅이다 보니까 제각각이겠죠. 그래서 이런 통합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건 국가 단위에서 뭔가 나서서 진행이 돼야지 진행되는데 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딘 이유기도 합니다. 모니터링 해볼 거는 앞으로는 NHS의 AI 도구가 실제로 대기 시간을 줄이는지, 의료진 문서 업무를 얼마나 줄이는지, 환자 안전 논란이 없이 확대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공공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에 여기서 성능이 좋고 효과가 좋다면은 미국으로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 영향이 있다면 이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섹터 전체 의료 AI, 디지털 헬스 이런 곳들이 주목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주도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종목 얘기를 해볼 텐데 이번 주 템퍼스의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보면서 잠깐 간단하게 멤버십에서 좀 다루고 있는 이야기지만 소식이 없으니까 여기서 잠깐 짚고 다음 나테라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템퍼스 AI의 내부자 매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제 IPO하고 1, 2년 동안은 내부자 매도가 계속 쏟아집니다. 대중 없어요. 그냥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이게 템퍼스만의 일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스페이스X나 여러 상장 기업에서 보여질 일이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모든 IPO 기업이 한 1, 2년 동안은 계속 나옵니다. 이거 다 계획 매도고 우발적인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악재로 반영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오버행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어느새 35.89%까지 쌓였습니다. 이거 되게 비정상적인 일이거든요.
이 공매도 관련돼서 레딧에서도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번 주, 저저번 주에선가 말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도 조금씩 말은 나오고 있어요. 레딧에서 이 템퍼스 공매도가 너무 높다. 이거 쇼커버 한번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노릴 수 있는 환경이 좀 갖춰진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터져도 사실 이상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쌓였는데도 이게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다 갚는데도 5.76일이 걸립니다. 거의 한 6일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갖춰졌다. 쇼커버 노려볼만 합니다. 지금 주가도 상단에 있는데 헬스케어는 지금 주목받고 있고, 다시 한번 금리 인하는 아니더라도 동결, 인상은 이제 없기 때문에 러셀 중소형주, 성장주들에게 눈이 살짝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헬스케어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면서 섹터 로테이션 도는 자금들이 헬스케어로 조금씩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쌍바닥, 이제 쓰리바닥을 거의 찍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템퍼스가 앞에 4짜리, 이때는 그냥 진짜 사도 된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고, 저도 동감하는 바이기는 합니다. 이 정도 시총 가치를 받을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받아도 좀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기회 얼마 안 주고 이제 바로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50분을 넘어 다시 앞자리 6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2월쯤에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나긴 횡보 하락을 거치면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투자 방식을 바꾼 거는 멤버십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저녁에 생방송을 자주 할 거라서 오시면은 아마 포트폴리오 보고 설명 물어보시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라이브 할 때도 한번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면 설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부담 없이 좀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됐다, 다시금 반등해줄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기간 조정 받고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있더라도 출렁출렁 거리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쇼커버 이슈 터지면서 어느 정도 얘네도 상환해야 될 거예요. 이제 공매도가 갖고 있는 논리는 CEO 에릭이 이제 사기꾼이다, 얘가 한탕 해먹고 날아갈 이제 사기 기업이다라는 데 베팅을 한 것 같아요. CEO의 과거 이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이제 이 쌓여가는 공매도인데, 이런 시장의 노이즈들이 어느 정도 증명되고 사라진다면 이거 순식간에 상한될 수 있거든요. 이미 이게 상한이 만약에 된다라고 쳤을 때는 70불, 80불 정도에 있어야 되는 주가이긴 합니다. 35.89%면은 정상적인 공매도는 아닙니다. 무슨 일이 났어도 나왔어야 될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지금 중요하다, 이런 걸 좀 체크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반등 다시 한 70불 때 이렇게 오다 보면 이 쇼커버가 한 번에 또 나오는 그런 불기능 뿜는 날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과 저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나테라 소식입니다. 나테라는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굵직한 소식들이 계속 있죠. 이제 이런 소식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가가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조정 없이 계속 올라요. 오늘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모아갈 기업이고 지금도 모으고 있는데, 조정이 오면 좀 더 많이 담아야지 하는데 조정이 안 오고 계속 가서 그냥 동일 비중 계속 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와중에. 시그나테라 아베타 바이오믹스 삼상 임상 파트너십에 들어갔다는 뉴스고요. 나테라는 6월 29일 아베타 바이오믹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아베타가 진행하는 APG157의 글로벌 삼상 등록 임상 시험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APG157은 국소진행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구 면역항암 후보물질입니다. 이번 임상에서 나테라의 시그나테라는 치료 전후 환자의 분자 반응, MRD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임상은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호주에서 약 826명 등록을 목표로 하며 26년 하반기 환자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베타가 두경부암 치료제 3상 임상을 진행하는데 환자의 암 흔적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나테라의 시그나테라를 쓰기로 한 겁니다. 이 시그나테라가 진짜 독보적이에요. 이번 뉴스는 나테라의 시그나테라가 단순 암 재발 추적 검사를 넘어 제약사 임상시험안에서 치료 반응을 확인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치료제가 실제로 효과를 내는지 더 빠르고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시그나테라가 이런 임상시험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면 나테라는 단순 검사회사가 아니라 정밀 의료 임상인프라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이미 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스크로는 이번 파트너십이
곧바로 대규모 매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APG-157은 아직 임상 단계의 치료제이고 3상 결과가 성공해야 규제 제출과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그나테라는 치료제 자체가 아니라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치료제 성공 여부와 별개로 나테라의 검사 활용 가치는 생길 수 있지만 투자자가 기대하는 큰 매출로 연결되려면 반복적인 임상 채택과 상업화 이후 검사 사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면은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임상 단계에서 시그나테라를 많이 찾을 거고 이제 신뢰성 확보라는 굉장히 큰 보이지 않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임상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서 결과가 성공한다면 시그나테라 역시 조금 더 높은 위상을 뿜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판이죠. 모니터링 해볼 거는 임상 등록이 예정대로 시작되는지, 환자 등록 속도가 어떤지, 시그나테라 기반 MRD 데이터가 치료 반응과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후 중간 데이터나 규제 제출 과정에서 시그나테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보면은 좋겠죠. 다음은 특징 이슈입니다. 메디슨과 다케다 AI 신약 개발 최대 6억 달러 계약했다는 뉴스입니다. 인실리코 메디슨은 다케다와 전략적 AI 신약 개발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인실리코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협업은 파마 AI 플랫폼을 활용해 다케다의 치료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차별화된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구조라고 합니다. 인실리코는 AI 기반 발굴을 담당하고 다케다는 선택된 후보 물질의 임상 개발과 상업화를 맡는다고 합니다. 계약 구조상 인실리코는 약 6천만 달러의 프로젝트 시작 비용, 근접 지급금, 초기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고 개발, 규제, 상업화, 판매 마일스톤을 모두 달성하면 총 계약 규모가 약 6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케다는 협업을 통해 나온 치료제 후보에 대한 전 세계 개발, 제조, 상업화 권리를 갖는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다케다가 인실리코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 신약 후보를 찾고 후보가 잘 진행되면 인실리코가 단계별로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구조죠. 이 마일스톤 달성 시 계속 추가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제가 의료 AI에 다시 집중하고 장기적 비전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모아가는 입장에서 이 AI 신약 개발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포트폴리오에 넣고 매집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앱셀레라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AI 신약 개발된 기업인데 이것도 이제 다음 주부터 소식들 같이 추적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도 공부 중이어서 조금씩 매집하면서 가고 있어요. 좀 제대로 좀 공부가 된다면은 나테라와 이 앱셀레라 관련된 영상도 따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 최근에 제가 편입해서 모아가고 있는 거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같이 소식 다뤄볼게요. 이 뉴스는 AI 신약 개발이 대형 제약사의 연구 개발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AI가 약을 만든다는 자극적인 문장이 아니라 대형 제약사가 초기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서 외부 AI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는 구조입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실패 확률이 높은 초기 발굴 과정을 더 빠르고 넓게 탐색할 수 있고 AI 기업 입장에서는 플랫폼의 산업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주목받고 있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앱셀 그 기업도 최근 주가가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개별적인 소식들도 있지만 그냥 섹터 자체가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어요. 리스크로는 6억 달러는 확정 매출이 아닙니다. 조건부 마일스톤을 모두 달성했을 때 가능한 최대 계약 규모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후보 물질이 임상에 진입하는지, 임상에서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하는지, 추가 마일스톤이 발생하는지입니다. AI가 좋은 후보를 찾는 것과 실제 승인받은 약이 나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AI를 통해서 좋아진다면 그런 모습만 조금 그런 결과치만 보여준다면 이쪽 섹터 업계는 굉장히 크게 관심받고 펌핑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실리코가 다케다 협업에서 후보 물질을 얼마나 빨리 도출하는지 임상 진입이 가능한지 추가 마일스톤 수치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AI 신약 개발은 계약 발표보다 후보 물질 진도와 임상 데이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모니터링하면서 추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소식이 적어서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보자면은 이번 주 의료 AI 헬스케어 뉴스의 핵심은 의료 AI가 기대감에서 실제 채택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AI가 의료에 쓰이냐가 아니라 병원에서 실제로 쓰이는지, 보험이나 정부가 돈을 내주는지, 제약사 임상과 연구개발 안으로 들어가는지입니다. CMS의 ACC-ESS 모델과 NHS의 AI 도입은 이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기술로 환자 상태가 좋아지는지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는 결제 실험이 시작됐고
됐고, 영국에서는 환자 안내와 의료진 기록 업무에 AI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즉, 의료 AI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병원 운영과 보험 결제 구조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쪽에서 이 AI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게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테라의 시그나테라가 3상 임상 파트너십에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밀 진단이 단순 검사 매출에 머무르지 않고 제약사 임상 시험에서 치료 반응과 MRD를 확인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나테라는 검사회사에서 제약사 임상 인프라 기업으로 평가가 넓어질 수 있고, 임상 과정에서 이런 신약 개발과 AI 기술을 쓰고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갖고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는 길이 계속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템퍼스도 뭐 아스트라제네카랑 같은 결이 있죠. 아스트라제네카가 거의 품고 있는 거니까. 템퍼스는 이번 주 신규 대형 뉴스 같은 건 없었지만 전체 흐름은 우호적입니다. 의료 AI가 병원, 보험 제약사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수록 의료 데이터 플랫폼의 필요성은 커집니다. 다만 나테라든 템퍼스든 결국 주가를 더 끌고 가려면 실제 검사량 증가, 보험 보상 확대, 데이터 매출 성장, 손실 축소 같은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나테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시총 올라가고 있지만 나테라도 적자 기업입니다. 템퍼스도 당연히 적자 기업이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의료 AI가 실제 돈과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확인한 주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자체보다 채택 경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보험, 제약사, 정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혜자가 강해질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은 기술이 좋아도 매출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매출화, 기업이라면 수익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을 내고 수익을 뽑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게 이제 이 보험, 메디케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뤘던 소식에 이 보험 관련된 좀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소식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앞으로가 기대되고요. 느리지만 조금씩 의료 쪽에 AI가 붙고 있는 형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붙고 야 이거 좋대라고 했을 때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이미 주가가 다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들어와도 안 되는 게 당연한 얘기고요. 적당한 시점에 이렇게 소식을 추적하다가 보고 있다가 야 이제 좀 보인다 싶을 때 뚫고 올라갈 때 사서 같이 그 상승분을 먹는 투자도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선택은 투자자 개인이 하는 거고, 저는 미리 사서 그냥 기다리다가 좀 이렇게 상승분 나올 때 좀 덜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크게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제 손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손실이 없이 시간 녹이면 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걸 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놓는 이런 매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26년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27년, 28년, 29년에는 또 어떻게 의료 AI가 펼쳐질지 같이 계속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료 AI나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